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도 깜짝 놀랐다. 국토부 오늘 충격 발표. 국토부가 오늘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 대출 제한, 부동산 하락폭 심각 세 가지에 대한 긴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IMF는 한국의 집값 하락 속도와 가계부채와 연체율, 한국 정부의 대응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할지, 정책을 더욱 강하게 펼칠지 부동산 홍보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도 깜짝 놀랐다. 국토부 오늘 충격 발표. 자, IMF 지금 우리나라인데 지금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별표를 쳐볼까요? 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 먼저 헤드라인의 전세대출, 그리고 은행의 대출 제한, 그리고 부동산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지금 연착륙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고민들. 먼저 전세대출 DSR 적용, 전세대출 신규 취급 이자분에 대해서 DSR 적용. 지금은 1단계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 이자분 DSR 적용.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전세대출 이자와 비보증분 원금 DSR 규제를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곧. 만약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럼 3단계로 진입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시 전세대출 원천 차단 검토. 이 말은 이미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번에 은행대출 제한. 자, 스트레스 DSR 사실상 이제 적용 확정된 거죠. 가상금리 적용 대략 거의 3%에 해당돼요. 그렇게 되면 대출이 대폭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다주택 대출 한도, 전세 한도 이 제한을 스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금융권, 저축,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이런 것들도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이걸 아예 지금 중단한 지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더 힘든 것도 있죠. 자, 부동산 하락이 지금 생각보다 빠릅니다. 마이너스 0.01에서 0.02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0.04까지 서울이 내려왔어요. 물론 그 정도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자, 일단 계절적 요인일까요? 이거를 국토부에서도 지금 무진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집값이 비싸다고 말하면서도 갑자기 뚝뚝 떨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지금 좋지 않는데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소득에 비해서 집값 거품이 높아 점진적으로는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 말은 이렇게 하죠. 집값이 지금 거품이 있는 건 맞아요. 12월 이후 집값 하락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 그래서 연착륙 고민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벌써. 자, 고금리, 정책 대출 감소로 앞으로도 부동산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국토부가 진행할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IMF 반응. IMF가 걱정한 수준도 넘어섰다. 한국은행도 초긴장. IMF가 상당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가계부채, 금융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일단 뭘 놀랬느냐. 한국 집값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다. 원래 예전에 2021년 말부터 23년 초 집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30%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때 IMF는 주요 선진국은 한 10%대,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20%대까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30%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그때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이번에 이제 집값이 계속 꾸준하게 반등을 하다가 12월 달부터 집값 하락폭이 뚝뚝뚝, 심리지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IMF가 또 한 번 제시한 20% 하락 경고가 또다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IMF는 시종일관 가계부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죠. 자, 부채와 연체율도 너무 지금 빠르고 많아서 IMF가 놀랐습니다.
가계부채, 주요 국가의 1위, 대출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연체율, 부동산 PF 연체율, 특히 부동산 PF 연체율은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핵폭탄급 아주 위험 요인인데, 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저금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게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부동산 익스포저가 무려 130조. 우발채무가 제일 아주 안 좋은 건데 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좋지 않으니까 롯데라든가 현대라든가 태영이라든가 이런 건설사들이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한국 정부 대응.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착실하게 IMF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DSR도 이번에 도입을 했죠. 가계부채 자구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 급증 추세가 크게 꺾였다. 그렇죠. 대출이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11월 달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번 달부터 조금씩 꺾이는 추세.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은행별 대출 제한, 금융부실 완화에 기여. 이제 은행이 스스로 자구책 마련 측면에서 대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신임 국토부 장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사실상 도중에 이제 교체가 될 텐데, 신임 국토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정책, 이게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선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 폐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말입니다. 자, 30년 재건축 추진하겠다. 물론 이게 진짜 진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지만 일단 나왔어요. 자, 안전진단 다 없애버리고 30년만 돼도 재건축을 추진한다. 안전진단 폐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의무실거주 폐지. 자,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의무실거주, 이거는 뭐 본인 혼자 못하니까 국회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다.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아직은 임명된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자, 비아파트 완화. 자, 대출 규제 완화. 그러니까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지금 상가라든가 아주 심각합니다. 미분양도 넘쳐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건설사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출,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겠대요. 그 다음에 지방에 집을 포함해 가지고 2주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 즉 주택수가 많으면 모를까 2개 정도는 그냥 없는 걸로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선언을 했어요. 270만 원 지금 공급이 지금 빠르게 넘쳐나야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270만 원 공급 달성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지금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 뒤 계속 하락 시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자, 대출, 세금, 청약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한 말들 6가지, 대통령이 한 말하고 포함시켜서, 자, 그러면 1에서 5차 하락장 분석.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과거의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딱 흐름을 보게 되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1986년, 여기는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하락장만 보자고요. 1번. 이거 90년, 91년부터 93년까지 이게 하락장이었어요. 이만큼 이렇게. 이게 주로 일본발 이제 프라자비 이후로 일본이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그래도 약간 횡보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괜찮다가 2번, 이게 IMF 때입니다. 약 2년 동안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급등을 합니다. 2002년까지. 자, 세 번째 또 하락. 이때도 뭐 폭락은 아니고 이때는
사이클상 하락으로 보여져요. 한 2, 3년 떨어졌는데 23년부터 25년까지.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다음 2006년부터 계속 집값 급등합니다. 이때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주 장기간 폭락을 하게 돼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때 정리해보면 일본발 금융위기 1991, 그 다음에 IMF 97, 그 다음에 단순한 하락 2003년,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2013년까지 이렇게 4번의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세요. 자, 2021년에 꼭지를 찍고 22년에 23년 초까지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23년 하반기 때 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그 반등의 이제 상승 쪽으로 가기 위한 연장선상이냐, 겨울만 잠깐 빠졌다가, 아니면 WD, 자, 올랐다가 다시 추락을 하느냐. 자, 이게 5차 하락장이라고 명명을 한다면,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지금 오른쪽에 정리를 쭉 해놨는데, 5차 하락장은 지금 2년부터 사실상 23년까지 초까지 이어지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마저도 큰 틀에서 하락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빚폭탄, 한국 파산, 자, 부채 비율, 민간 파산, 은행 부도,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림자들이 많아요. 채권 대폭락, 빚의 대폭발, 이대로 하면 경제위기, 우리나라는 무방비. 그래서 이 부채라든가 민간이라든가 민간 파산, 은행 부도,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요, 빚을, 가계부채를 줄이고 빨리 건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빚폭탄, 한국 파산, 부채 비율, 가계부채 105%, 가처분 플러스 임대까지 하면 무려 300%예요. 세계 1위죠. 이게 지금 퍼센트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300%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돈 다 합친 것보다 3배나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빚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자, 기업부채 124%, 기업부채가 더 많아요.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요. 세계 3위입니다. 정부부채는 54%로 지금 22위 정도 되는데 증가율이 세계 1위야. 지금 계속 악화 중입니다. 왜? 세금도 안 거치죠. 경제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 부채가. 자, 이번에 민간 파산, 빚 못 갚는 대출자가 171만 명, 전체 8.7%나 돼요. 세 곳 이상 대출, 이걸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무려 448만 명. 와, 그러니까 대부분은 빚에 지금 빚도 못 갚고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인 파산 600에서 1200건이나 되고, 자영업 연 2만에서 5만 건이 지금 파산하고 있어요. 은행 부도,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시 은행이 35% 부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뛰면서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 은행은 35%,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문 닫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5%까지 진입했다가 최근엔 다행히 좀 내려왔죠. 자, 연체율, 이금융권이 무려 5에서 6%나 되고요. 카드 리볼링, 이거 어마어마해요. 7조, 또 8조로 또 늘어났어요. 카드, 이게 지금 카드가 자꾸 연체가 되게 되면요, 이 금융이 가장 빠르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속도 심각, 전세값은 상승. 자, 서울 25개국 모두 하락 포함. 한번 볼까요? 이게 0입니다. 0. 먼저 빨간색이 서울이에요. 거의 사선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0.04. 그 다음에 전국은 마이너스 0.05. 수도권 마이너스 0.06. 이게 예전 같으면, 지금은 0.0 이랬는데 옛날 같으면 이 바닥 밑으로, 지하실까지 내려왔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은 아직은 0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 것도 0.15까지 뛰었잖아요. 그거에 비한다면 아직은 뭐 이렇게 막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올 겨울이 중요해요. 실제로 매매가 변동률을 봤더니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전국, 수도권도 커졌고, 지방도 커졌고, 서울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보합이거나 거의 상승, 전세값은 요지부동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게 되면
갭. 자, 이거 전세가율이 바짝 붙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서울 아파트 30년간 가격 변동을 봤더니 아까 했던 말이라고 비슷해요. 여기 91년에 보세요. 이게 0입니다. 0. 항상 0은 포커스를 잡아줘야 돼요. 0. 전반적으로 0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 내려간 거하고 보니까 올라간 게 훨씬 더 많죠. 자, 91년에 빠졌고, 그 다음에 IMF 때 여기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기 2013년까지 추락한 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스가 W자형 모양이에요. 여기도 W자형 모양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린 건데, 자, 실제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까지, V자 반등까지는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25년이나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 10년 전하고 지금이 닮아가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폭락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도 좀 닮아가고요. 하지만 무작정 2025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장 못 합니다. 왜? 금리가 지금 이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8년간 실거래가 지수를 봤더니, 와, 여기 보세요. 지금 16년부터 꾸준하게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졌죠. 정말 낙하했네요. 그리고 23년에 들어와서 반등을 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현재. 그러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대략 쭉 사선을 그어봤더니 2020년 말경하고 비슷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집값이 2020년 말하고 비슷하다고요. 과연 이번에 집값이 뛸까 떨어질까? 올 겨울이 변곡점입니다. 15년 모아야 서울 내 집 마련한대요.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월급 그대로 계속 15년을 모은다. 어떻게 모으겠어요? 솔직히 그거 15년은요. 약 50년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50년 모아야 서울집을 산답니다. 아무튼 15년이고 경기도는 9.3년 그리고 지방은 6.8년. 현 DSR 규제 예외 이거 없애겠다고 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정책 목적에 따른 대출, 정책에 따른 긴급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이 네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을 것 같아요. 대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거 아마 제외할 가능성이 커요. 신규 폐업 공인중개사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월별 신규 폐업 공인중개사 이거 보세요. 와, 신규는 이렇게 1300건에서 840건으로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폐업은 1311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안전진단이었는데 이게 폐지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도적 절차를 밟고 정비구역부터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 10년간 날씨가 풀리면 집값이 오르고 날씨가 꽁꽁 얼어붙으면 부동산도 함께 얼어붙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이 일시적일까요? 지속적일까요? 감사합니다.